그 사람들이 많이 믿고 집 못 산 사람들 보십시오. 어떻게 됐나. 벼락거지 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이에요. 전화 한 통화마다 1,000만 원씩 올랐어요. 굉장히 큰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헌법은 무너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매단 뉴스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박 교수고요. 안준우 멘토입니다. 저는 홍준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서는 부동산 계속 오른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두고 영상을 좀 찍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이 거북하다, 얘네들은 왜 자꾸 오른다고 얘기하느냐, 안 보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동산 시장에서 불안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판단하신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동감하시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도움이 되라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만약에 거북하시다고 하면 그거를 굳이 영상을 다 듣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이 영상 더 좋게 찍기 위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교수님,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보고 계시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하도 이슈 많잖아요. 요새. 저는 부동산에 무조건 사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사라! 제가 드린 말씀은 하나예요. 이 부동산 꼭 사셔야 됩니다. 하지만 논밭에 있는 단독 아파트 이런 거 사라는 거 아닙니다. 호재가 있는 것들, 교통의 호재 혹은 개발의 호재 있는 것들 사십시오. 집 없이 전세 살면은 서러워요. 2년마다 이사 가고 4년마다 이사 가야 됩니다. 그냥 애기들 키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전세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2년이 지나고 또 추가적으로 2년이 되면은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 이사 가는 겁니다. 그 어릴 때 자아 형성되는 그 시점에 이사를 간다? 치명적입니다. 그 주변으로 구하려면은 이미 집값은 올라가 있습니다. 집 사세요. 오늘 목소리 톤이 너무 높으셔가지고 제가 화가 나서 그래요. 뭐 예를 들면은 GTX 호재 아니면은 재개발 호재, 지하철 호재 다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송도도 좀 추천드리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취득을 했어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몇 년을 더 갖고 있어야 될까? 네. 어떤 시간적인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실까요? 매도를 하는 시점은 2026년, 7년에는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완전 콕 집었네요. 그냥 아예 시점까지 찍어드립니다. 지금 사서 26년에 파세요. 네. 아주 시원하네요. 제가 딱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따가 또 얘기하셔야 되는데 끝난 거예요, 벌써? 이따가 좀 이따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홍 교수님은 그러니까 저는 대출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대출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데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런 의견이 많이 있으신데, 집을 사야 될까요? 사지 말아야 될까요?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래도 집은 사셔야 되는 게 맞는 게, 계속 아파트 값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동산 값은 계속 상승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금리가 오른다? 금리가 낮아진다? 그럼 반대로 금리가 낮아진다고 하면은 뭐 집을 많이 살 겁니까? 그러지 않고 금리를 신경 쓰지 말고 당분간은 집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을 좀 사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간단하네요. 두 분의 네, 의견은 같고요. 지금 대출을 해주시는 분으로라고 하니까 우리 혹시 시청자분들께서 네. 돈이 얼마나 많길래 대출을 해주신 분인가 이렇게. 경매를 위하여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대출 네. 견적을 받아서 이제 네. 좀 더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는 경락자금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경매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락자금 대출뿐만 아니고 네. 다른 대출 상담도 다. 그렇죠. 일반 대출도 하고 뭐 신용 대출도 하고 다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홍 교수님 개인 돈으로 대출해 주시는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은행권 연결해드리고요. 네, 네. 저 개인 대부업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임대인들만 속한 게 아니고 임차인들한테도 내용이 있는 게 임대차 3법,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 그리고 공급량,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다 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일까? 이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내용은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공급이 부족한데 아파트 가격에 저 안정세가 이루어졌지 않냐, 막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지금 얘기 들어보다 보니까 지금 봐라, 실질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거를 답변해 줄 수 있을 만한 말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라땡 하우스, 쇼땡 뉴스. 이런 거 얘기해도 돼요? 얘기해도 되죠. 그 사람들, 저격당해요. 그 사람들 몇 년 전부터 집값 떨어진다고 집 사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4년 그 사람들이 많이 믿고 집 못 산 사람들 보십시오. 어떻게 됐나. 벼락거지 됐습니다. 앞으로도 몇 년 동안 계속 사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도 사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집을 이미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잘은 모릅니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사지 말라고 했던 시점에 1억이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지금 시점에 자기의 1억의 기준을 둔다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한 3배 올랐어요.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전세금의 보증금은 3분의 1로 줄어든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왜? 인제는 1억 가지고 전세도 살기 힘들어서 월세까지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부동산 계속 떨어질 거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그분들의 의견이 맞는 부분도 일적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타당성 있게 설명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타당성 있게 얘기하는 유튜버들을 조각조각 이렇게 모아 놓는다고 하면 그분들이 왜 어떤 사람들은 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오를 수밖에 없다. 오르는 거 나도 싫다. 나도 사고 싶은데 못 사니까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을 뭐 상승론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상승론자라기보다도 현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얘기를 한 건데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얘기를 한 건데 이걸 가지고 그래 너는 계속 오른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땡빚을 내 가지고 부동산 사야 되겠네. 근데 땡빚 내서 부동산 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네. 사실 좀 고민은 많이 되죠. 가끔 가다 보면은 부동산. 네. 대출이 이자가 늘어나면 사실 실생활에서 생활 비용에서 나가는 거 많이 있죠. 사실은요. 부담되죠. 통신료도 그렇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생각하시는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여하튼 막 이 얘기 갖다가 여러분들 식당 가다 보면 우리 셋이 밥 먹으면서 부동산 얘기하고 있으면 옆에 조용해집니다. 저희는 심각하게 부동산 얘기를 막 하고 있고 이제 서로 교수님 이렇게 붙어가서 부동산 학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보니 일반적인 사람들이 옆에서 듣다 보면 조용해요. 귀를 기울이냐고.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얘기하다가? 그죠?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쵸. 괜히 막 귀를 기울이잖아요. 근데 저는 한 단어로 좀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왜 갑자기 부동산이 오른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냐라는 대표적인 단어는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공급량이 부족한데 현금의 통화량은 늘어난 거예요. 현금의 가치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진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돈이 왜 떨어졌냐? 통화량이 많아지니까 떨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기 되게 어렵죠. 여러분들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이렇게 돌파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아까 안 교수님하고도 저희도 얘기를 나눴어요. 갑자기 공급량이 많아지면 그때 시점에 부동산이 안정화되어지고 거품이 확 빠지는 시점이면 진짜 고민인데요. 이렇게 저희들도 고민해요. 저희들도 부동산의 저점 형태가 언제 올까 고민을 하면서도 지금 상황에서 진짜 오를 수밖에 없네 라는 이런 현상들을 저희가 계속 안고 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아니에요. 앞으로 한 4년 정도 지나면 그 시기가 분명 옵니다. 그 시기에는 매도를 하시는 게 맞고 그전에는 집을 사는 게 맞습니다. 그 단순 논리에 대한 거는 정말 정답을 갖다 확 던져. 네, 정답을 그냥 던져드리는 거예요. 기준을 한번 좀 줘주시면 안 될까? 제가 시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지금은 인천의 시장에 공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천 쪽 부동산이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어요. 다들 느끼실 거예요. 요 근래 다 부수고 새로운 건물이 올라가는 느낌을요. 그게 언제적이었냐? 처음에 이 서울에 건축이 됐었던 아파트 붐이 일어났던 그때 그 시절이 다시 재현이 된 겁니다. 40년의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그러고 나면 공급량이 늘어납니다. 지금 최근에 올 초죠. 대통령 선거 있기 전하고 후에 공급량 부족 때문에 부동산 계속 오른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부동산이 안정화된 것처럼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들이 일부 나타났어요. 그래서 뉴스나 매스컴 혹은 부동산 폭락과 관련된 이런 쪽에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때 기점으로 봐라. 시작이다. 부동산 폭락의 시점이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또 쏙 들어가긴 했지만. 근데 이 상황을 정말 유심히 봐야 돼요. 왜 거래량이 줄어들고 왜 가격이 신고가보다는 조용해졌는지. 이 임대차 3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예를 들어서 뭐 폐지하겠다. 이 새로운 이제 공약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양도세 폐지론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라든가 윤석열 후보 똑같은 그런 내용들을 다뤘었죠. 그러다 보니까 매도인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부동산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홍 교수님 어떨 것 같아요? 매물 내놨던 거 그대 놔둘까요? 다시 걷어들이죠. 당연히 걷어들이죠. 예. 네. 얼마 전에 우리 안 교수님도 우리 최 이사님한테 집 내놓은 거 GTX 역사 나온 거 매물 내놨다가 당장 걷어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후로 그날 전화 3통 받았대요. 네. 3통이 다 전화 한 통화마다 1,000만 원씩 올랐어요. 2억 8천에 내놓은 부동산 매물이 전화 한 10초 사이에 2통화마다 1,000만 원씩 올랐대요.
여러분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느 곳에서는 봐라 실제 거래량보다 가격이 신고가 됐던 것보다 적어졌자 요거를 따져서 콕 물더라고요.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의 오름세는요, 열이면 열, 그리고 전국에 있는 부동산이면 부동산 모두가 다 상승이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은 보합세를 유지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갑자기 멈춰지는 현상들이 나와요. 이때는 왜? 공급량을, 그러니까 매도 물량들을 싹 걷어들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게 바로 이번 총선의 영향이고, 8월에 임대차 3법의 1차 도래잖아요. 이 상황에 비추어 봐서 지금 현 인수위 혹은 대통령직이 만약에 임대차 3법을 폐지한다거나 뭔가 강행수로 변경을 한다, 뭐 개정을 한다라고 어떻게 나올까 싶어서 유심히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까진 따지고 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본이 없거나 그냥 기분이 나빠서 얘기를 하시거나 관심이 없어서 톡을 다신다라고 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지금 저희는 재산 싸움을 하고 있어요. 제가 10억을 투자한 이 부동산이 오를지 떨어질지, 혹은 내가 전세를 준 이 집의 전세금을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큰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매물이 싹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뜰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냐면요, 첫 번째, 공급량 부족한 거는 당연한 거고요. 인플레이션의 효과로서 통화량이 이미 저희의 그 통화량의 가치를, 현금의 가치를 떨어뜨린 상황이고요. 물건은 제한돼 있고요. 이 상황에서 효과가, 정부 규제 효과가 발생한 거죠. 제가 여기서 좀 어려운 얘기 좀 한번 해봐도 될까요? 뭐냐면, 요번에 보니까는 야당이 정권을 새로 잡으면서 임대차 3법에 대해서 폐지, 강수를 뒀잖아요. 그때 민주당에서 했던 말 기억하세요? 혹시 잠깐 지나간 말이었는데 뭐였냐면요, 이렇게 폐지하게 되면 시장이 엄청난 혼선을 가지고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오히려 더 강한 규제로 억제해야 된다. 그래서 전세금을 올리는 것도 제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발을 싹 뺐습니다. 이 말은 뭐냐? 여당 쪽, 현재 민주당이 나는 제시를 했다 방안, 너네가 지금 부동산이 폭등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다 니네 책임이야? 난 제안했다라고 정말 무책임한 말 한번 발언하고 뒤로 빠진 거예요. 제가 느끼기엔 그렇게 느껴집니다. 정치 유튜버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는 부동산 시장에서 이 정책이 어떻게 되나 본 거니까. 그죠? 그 얘기 들으셨죠? 네. 그러니까 더 강한 규제로 전세금에 대한 폭을 제한해야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헌법은 무너진 겁니다. 자율시장에 있는 이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하나부터 10까지 규제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고 이거는 통제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앞으로 8시 반이면 집에 들어오셔야 되고요. 한 달에 얼마 돈을 벌면 얼마 이상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얼마 이상은 가지 말아야 되고 본인의 연봉이 있으니까 어느 지역에 어디밖에 못 가는 거고요. 당신은 전세는 다음 연도에는 얼마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얼마 이상 쓰지 않으면서 돈을 모아서 저축해서 여러분들 계획은 그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라는 국가의 하나의 그런 모티브, 하나의 국가의 모습을 가야 된다라고 보여준 것처럼 저는 들렸습니다.